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라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불투명하고 또 굉장히 나는 진짜 내 직업이 언제까지 갈련지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아교육 관련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 직업은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제1차 산업혁명은 바로 우리 전기기관차의 등장으로 정말 산업화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죠. 동력 발생이 생기면서 이 동력이 결국은 이 전기기관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이 많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손으로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최초의 산업혁명은 유럽과 미국에서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 철강 산업은 전기 엔진의 개발과 함께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에너지죠. 이 전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이 힘이 전기기관차 때문에 이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던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면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등장함으로써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동력 발생원이 바로 이제 이 모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사용해서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는데 결국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산업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 그 직전인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석유 자원과 전기에너지, 철강, 석유, 전기 분야와 같은 신규 산업의 확장과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또 전화, 전구, 축음기, 또 내연기관을 포함한 주요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제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전기가 등장함으로써 우리 산업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입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결국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전자회로, 정밀 제어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뇌에서만 할 수 있던 그 고유의 기능 중에 그 하나인 것이 이 연산을 컴퓨터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 그래서 PLC가 제어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컨트롤하는 이제 그 제어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PLC라고 그러는데 제4차 산업혁명은 바로 디지털의 혁명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정말 컴퓨터가 사람이 그 인간의 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분을 이제 맡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그 전자 및 기계 장치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이르는 기술의 발전을 이제 말하고요. 1980년에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3차 산업혁명의 발전에는 개인용 컴퓨터,
또 인터넷, 정보통신, 그래서 ICT라 그러는데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이제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은 제3차 산업혁명은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많이 발전되게 되었고 인터넷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발전됐죠. 그리고 정보통신이 아주 크게 발전이 되었는데 인간이 해야 했던 노동 중에 단순한 노동은 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공장에 가보면 컴퓨터들이 많은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밀려나게 되고 이 컴퓨터가 대신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를 이제 통해서 지능형 공장과 또 제품 간의 초연결성 또 초지능성에 의한 생산력 향상, 자,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사회와 인간의 신체에도 내장이 되어서 새로운 방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된 것으로 로봇공학, 또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사물의 인터넷, 3D 인쇄, 그러니까 3D로 프린트하는 거 있죠. 또 자율차량, 이제는 뭐 차도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다 그냥 자율차량으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웹으로 연결하고 또 비즈니스 및 조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자연 환경을 재생산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어떤 직업은 살아남고 어떤 직업은 없어질까 궁금하시죠? 제4차 산업혁명은 생산, 경영, 산업 간 지배구조를 완전히 이제 바꿔놓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고용 보고서라는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자, 2020년, 지금 2020년입니다.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거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늘어날 일자리 수는 약 200만 개인데 이런 종류죠. 금융관리, 또 매니지먼트, 컴퓨터 관련된 직종, 또 엔지니어링, 판매, 교육 관련 직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아교육은 이 교육 관련 직종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2020년에 그 줄어들 일자리 수는 약 700만 개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사무 보는 거, 또 행정하는 거, 제조, 또 생산, 건설, 또 예술, 미디어,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죠. 2020년에 늘어날 일자리 수에 우리가 그 교육 관련 직업이 들어있다는 것에 희망을 이제 걸어봅시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최첨단 기술이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성을 높여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기술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영어로는 IoT라 그러는데 Internet of Things, 그래서 사물을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휴대폰에 스위치 오프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에 부착된 이 사물 인터넷 제품이 자동으로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그것은 음성 인식이 스피커가 우리가 말만 하면 우리가 명령을 내린 그 명령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제품인데요. 그러면 사물 인터넷은 Internet of Things, 그래서 약자로 IoT라 그러는데 사물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여러 사물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손을 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인터넷이 사물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기계가 다 알아서 그 명령어를 수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제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과 추리, 적응, 논정, 이제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정말 인간의 사고 능력과 너무나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어떤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며칠 만에 그것이 어떤 성량의 영상인지 인공지능이 바로 파악하고 어떤 사용자에게 추천할 동영상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관리하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만이 이 가능한 창작의 영역에까지 다 손을 뻗고 있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뭐 작곡을 한다든지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직업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작곡을 하고 뭐 창의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뭐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점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중요한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개입을 하면 빛을 발하게 되는데 평소 위치 정보 또 SNS에 우리가 올리는 글 또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 뭐 누르고 또 어떤 유튜브 채널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이제 결국은 이 빅데이터가 다 알아서 이걸 다 파악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이 빅데이터도 결국은 다 개입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그 사람 성향을 알게 되고 어디 관심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데 이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누르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5G입니다. 5G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5세대라고 그러죠. 5 gen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초고속, 초저지연성을 지닌 차세대 통신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이렇게 빨리 발전된 이유는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 느린 거 못 참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인터넷에 대단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4G에서 보면 이 5G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최대 이 전송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20배나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처리하는 그 지연 시간이 0.01초에서 0.001초로 10분의 1로 이제 더 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많은 기기들이 연결되고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5G와 융합이 이제 그 필수적이라는 거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가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5세대의 이 통신 기술이 결국은 정말 AI 시대에 정말 이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가상의 공간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가상의 공간이죠. 자, 하늘 위에 떠 있는 커다란 구름, 그러니까 클라우드죠. 구름처럼 이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가 바로 클라우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혈액을
빅데이터 기술에 비유할 수 있고요. 사람들 몸에 이제 피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런다면 또 뼈대를 갖추고 구조적인 이 부분, 그러니까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나도 이제 크게 부각되는 것들이란 거죠.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는 이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또 5G,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이 전부 다 제4의 물결이 돼서 지금은 우리가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초연결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었던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이 이제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융합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이제 데이터화 되어서 진화될 수 있을 때 제4차 산업혁명이 구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지능화 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지능처럼 뇌 구조처럼 그렇게 돼서 굉장히 지능화 되잖아요. 자, 이것이 이 데이터화 돼가지고 이 지능화 될 때 제4차 산업혁명이 구현된다고 봤고, 이러한 연결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랬죠. 사물 인터넷.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서 10년 내에 사라지는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년 이내에 사라질 직업은 이렇습니다. 자, 텔레마케터 뭐 이제 기계가 뭐 컴퓨터가 거의 한다는 거죠. 세무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다 이걸 맡기면 엄청나게 일을 빨리 프로세싱을 다 한다는 게 계산하는 것도 다 논리적인 걸 잘하기 때문에 이제 다 할 수 있고요. 보험 조정인, 뭐 보험 설계사도 많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스포츠 심판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하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다음 법률, 비서. 왜 그런지 법률의 그 법관들, 변호사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떤 그 사례, 판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제 배워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한계가 있어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이걸 시키면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그 판례들을 쭉 이렇게 저장해 놓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 판례를 비교해서 분석하면 금방 뭐 몇 초만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서직, 또 배달직, 배달 직업도 많이 이제 없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제 드론이 또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거의 이제 컴퓨터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인터넷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레스토랑도 그렇고요. 또 커피숍에 있는 그 종업원들. 예. 자, 그러면 정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커피숍에 이제 그 식당의 종업원까지 없어질까? 그럼 이제 미래가 굉장히 그 삭막할 것 같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남을 그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 모든 그 컴퓨터가 이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는 살아남을 수 있고 안무가 또 심리학자 그 사람은 그 심리학적인 그 내면의 이런 세계를 인공지능이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살아남고 또 HR 매니저 또 인류학자 그 다음에
고고학자, 고고학도 마찬가지죠. 전문 경영인, 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정신건강치료사,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루는 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유치원교사, 유아교육은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수많은 생각들, 그 놀이들 이런 것들을 절대 인공지능이 다 분석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살아남을 직업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창조적인 직업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놀이를 강조하고 이 프로젝트를 강조하느냐? 바로 창의성입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은 창의성을 정말 크게 발현해야 될 그런 직업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능한 사람에게 와서 유치원 아이들 하루 종일 한번 가르치라고 해보세요. 잘 못하십니다. 아이들 놀이 아이들처럼 한번 같이 놀아줘보고 놀이 만들어주고 그 세팅해주고 또 평가하고 이런 거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전문가죠. 그래서 창조적인 직업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은 사람과 사람 면대면으로 마주해서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 스위스 다보스 클러스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회의에서 자, 이 주제가 뭐냐면 바로 제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마스터하기라는 그 주제로 다보스 그 스위스에서 하는 이 다보스 클러스터에서 경제 포럼 그 연례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때 주제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인데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이 뭐냐? 앞에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죠.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이 융합해서 급격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대학도 이제 융합과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아동복지 융합학과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와 유아교육을 다 융합해서 한 사람의 이제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많은 이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사회에 나갔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과들이 많다는 거죠. 이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부분에 기술 부분도 마찬가지고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다중지능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은 여러 가지 이제 지능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융합해서 그 인티그레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필요한 정말 사회의 역량을 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제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제 개괄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들었던 얘기들이고 또 여러분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그 뭐 아이들을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놀이하면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현되고 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놀이와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살아남을 그 직업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들어가는데 그 중에도 저는 전문성이 있는 이제 교사가 더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온 것을 지금 이번 시간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자기 역량을 이렇게 다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전문성 있는 교사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